비는 쉴 새 없이 퍼부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닷가 작은 집의 낡은 함석 지붕에 부딪히며 길을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밖에서는 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듯 울부짖었다. 방 안의 희미한 등잔 불빛이 어둠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지만 비바람치는 밤의 스산함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년 전 남편과 아들을 잃고 줄곧 홀로 살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조용히 나섰다. 손에는 장을 봐온 무거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낡고해진 비옷은 할머니의 야윈 몸을 세찬 비로부터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다. 맨발은 차가운 모래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할머니는 슬픔에 잠긴 눈빛이었지만 꿋꿋함이 어려 있었다. 5년 전 거대한 태풍으로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기억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매일같이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홀로 살며 동네 식당 허드레시를 하거나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센 파도 소리와 살을 내는 듯한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울음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나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그것은 아기 울음소리였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소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거센 바람에 비옷이 뒤집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치 바닷가 근처 갯바위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할머니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무릉덩이를 지나야 했다. 살을 내는 듯한 찬물에 몸서리가 처졌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빗물 때문에 눈앞이 흐릿했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려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우거진 숲을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손에 든 작은 랜턴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가녀린 모습을 비췄다. 마침내 할머니는 바닷가 근처 높은 둔덕 위에 위태롭게 놓인 낡은 대야를 발견했다. 희미한 울음소리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갔다. 흔들리는 랜턴 불빛이 대야 안을 비췄다. 눈앞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작은 몸은 얇고 젖은 담요에 쌓여 있었다. 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려달라는 듯 여전히 희미하게 울고 있었다. 아기 옆에는 작고 낡은 은팔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알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가 아기를 안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갑자기 근처둑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나뭇가지 더미를 휩쓸고 지나갔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몇 걸음만 더 나아갔더라면 할머니와 아기 모두 거센 물살에 휩쓸렸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아기를 꼭 껴안고 떨리는 다리로 안전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에. 순자 할머니는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이런 큰 태풍 속에 갓난아기가 버려질 수 있단 말인가? 랜턴 불빛이 아기의 작은 팔을 비췄다. 할머니는 아기의 왼쪽 손목에 옅은 붉은색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이상한 모양이었다. 그 반점은 할머니를 잠시 놀라게 했다. 특별한 아이로구나. 할머니는 이야하게 생각했다. 과거의 어둠이 밀려와 할머니를 슬픈 기억 속으로 빠뜨렸다. 할머니의 아들도 이렇게 작았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 다시 한번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마음속 연민이 강하게 솟아올랐다. 안 돼.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기에게 덧세워 주었다. 아기를 품에 안자 할머니의 고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센 비바람도 할머니가 작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막 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에 세게 부딪힌 나무 문이 활짝 열렸다. 랜턴 불빛이 아기의 얼굴에 곧장 비쳤다. 순자 할머니는 멈칫했다. 아기의 가슴팍에 이상한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다. 마치 작은 별처럼 보였다. 순자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낯설면서도 두려운 느낌이었다.
이 점은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바람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닥쳤다. 마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했다. 작은 나무 집의 문이 쾅 닫히며 밖에 미친 듯한 비바람을 막아섰다. 순자 할머니는 아기를 낡은 나무 침대에 눕혔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아기의 차갑고 작은 몸을 덮어주었다. 아기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피부는 생기 없이 창백했다. 등잔 불빛이 아기의 순수하지만 연약한 얼굴을 비추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자세히 보니 아기의 왼쪽 어깨에 희미한 원형 반점이 있었다. 그 흔적과 흙투성이 은팔찌는 할머니의 궁금증을 더욱 키웠다. 넌 어디서 왔니? 왜 이런 비바람 속에 버려진 거니? 할머니는 서둘러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집 안을 덮였다. 타오르는 불꽃이 밤비의 한기를 어느 정도 몰아냈지만 할머니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마른 수건에 꼭 쌓인 아기는 점차 따뜻해졌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눈을 꼭 감은 채 고른 숨을 내쉬었다. 마치 안심하고 잠이 든 것 같았다. 드물게 찾아온 고요한 순간 순자 할머니는 불꽃이 춤추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처럼 떠올랐다. 그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궁이 옆에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해의 태풍이 모든 것을 앗아갔고 할머니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더 이상 외롭지 말라고 이 아기를 보내주신 걸까요?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5년 전 거대한 태풍이 바닷가 마을을 갑자기 덮쳤다. 남편과 어린 아들이 탐배는 바다에서 조업 중 파도에 뒤집혔다. 그 비극적인 소식은 할머니의 삶에서 모든 빛을 빼앗아갔다. 그 후로 할머니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홀로 조용히 살며 날마다 남의 일을 돕거나 해변에 밀려온 해산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했다.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은팔찌에 살며시 손을 뻗었다. 희미한 은빛이 불빛 아래 반짝였다. 이 팔찌가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일까? 운명이 이 아이를 여기로 데려온 것은 어쩌면 내가 마주해야 할 시련일지도 몰라. 마음속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감정이 뒤섞였다. 삶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빗줄기가 비치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는 큰 갈등에 휩싸였다. 내가 어떻게 이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찬데.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내 폭풍우 치던 밤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삶에 매달리던 아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가 평온하게 잠든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기의 고른 숨결에 할머니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딱 이맘때쯤이었을 텐데.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다. 마침내 할머니는 다시 혈색이 돌아온 아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심했다. 하늘이 너를 내게 보내주셨다면 내가 너를 키우마.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는 내가 버려지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동네 시장의 분유와 기저귀를 사러 갔다.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금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씨, 련 아기야? 또 어디서 주워왔나 보네. 동네에서 입방아 찍기로 유명한 김 아줌마가 할머니를 막아서며 꼬치꼬치 캐묻는 눈빛으로 말했다. 순자 씨, 이 아기 어디서 났어요? 설마 키우려는 건 아니죠? 혼자 살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김 아줌마의 말은 순자 할머니의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기를 더 꼭 껴안고 호기심과 악에 섞인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매정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 앉아 문틈으로 보이는 먼 곳을 응시했다. 내가 잘하는 걸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나처럼 힘든 삶으로 끌어들이는 이기적인 결정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해졌다. 아니야. 이런 험담 때문에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어. 이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에야 순자 할머니는 아기 곁에서 발견한 팔찌를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생겼다. 흙을 닦아내자 팔찌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 엄마의 빛. 할머니는 팔찌를 들고 깊은 의문에 잠겼다. 누가 너를 버렸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곳에 나타난 걸까?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답없는 질문들과 새로 떠안게 책임감의 폭풍이었다. 비바람 치던 밤이 지나고 하늘에는 잿빛의 침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작은 집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나무 침대 곁에 앉아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할머니의 온기를 잡으려는 듯 살며시 오므라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은팔찌가 놓여 있었다. 민준, 엄마의 빛이라는 글씨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 아래 반짝였다. 할머니는 팔찌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었다.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아, 엄마의 빛이라니. 어떤 엄마일까? 왜 이런 폭풍 우 치는 밤에 버려진 걸까?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한 직감이 이 팔찌를 잘 간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 팔찌가 아이의 신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민준이를 돌보는 첫 며칠은 순자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아기는 배고파서 한밤중에 울었고 기저귀는 수시로 갈아줘야 했으며 아기를 재우는 것은 매번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볼 때면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 찼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아줘서.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옆집 할머니처럼 마음씨 좋은 이웃 몇몇이 가끔 분유나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도움과 함께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도 점점 더 늘어났다. 동네에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김 아줌마는 순자 할머니를 꼬집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 애, 누구네 애야? 아니면 길에서 주워왔나? 김 아줌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고 순자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다.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다. 순자씨, 뭔가 수상해. 그 은팔찌, 혹시 부잣집 물건 아닐까?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던 순자 할머니는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뿐사뿐 발걸음 소리가 지나가더니 창문 바로 옆에서 멈췄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 손으로 아기를 꼭 껴안았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지만 오싹한 침묵만이 돌아왔다. 할머니는 랜턴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고 오직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누군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민준이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어느 날 밤 민준이를 달래 잠재우던 순자 할머니는 은팔찌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새겨진 글씨 위에 안쪽에 연꽃 모양의 작은 기호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집안이기에 이런 아이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는 일구심에 가득 차 자문했다. 폭풍우 속에서 떨고 있던 민준이의 모습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더욱 괴로웠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부잣집 아이라면 할머니는 아이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낼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지난 며칠간 아이와 쌓인 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다. 순자 할머니는 속삭였다. 어떻게 되든
엄마가 널 지켜줄게.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막 문을 열었을 때 작은 쪽지 하나가 문틈으로 밀어 넣어져 바닥에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뒷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손이 쪽지를 꽉 움켜쥐었다. 눈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서렸다. 누가 이 쪽지를 보낸 걸까? 민준이의 신분을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헛된 협박일까? 할머니는 쪽지를 탁자 위에 놓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마음속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잔에 희미한 불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다. 민준이는 작은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단호한 빛이 어렸다. 누구든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든 엄마는 누구도 너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밖에 나갔을 때 한 이웃이 캐묻듯 물었다. 순자 씨, 어젯밤에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못 봤어요? 이상한 발소리를 들었는데 무서워서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마 바람 소리였겠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 민준이를 노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작은 칼을 침대 옆에 두었다. 자신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밖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작은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걱정의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한 밤, 지붕 위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뒷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짧지만 위협적인 글귀가 적힌 낯선 쪽지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서툰 글씨는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깊이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여 넘실거렸다. 얘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널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밖에 나가기 전에 문단속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주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비밀에 붙였다. 낮에는 대부분 집안에서 민준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잠들기 전에 모든 문과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끊임없이 할머니를 짓눌렀다.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할머니는 믿을 만한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다. 시장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나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동네에서 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누가 이 근처를 서성거린다거나. 옆집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동네는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 걱정을 감추려 했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은팔찌를 다시 보며 순자 할머니는 팔찌에 새겨진 작은 연꽃 기호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팔찌를 들고 동네에서 유명한 늙은 세공사인 박 영감님 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박 영감님은 돋보기를 쓰고 팔찌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새겨진 세부 장식 하나하나를 더듬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영감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연꽃 기호는 근처 도시에 사는 강 씨 집안 것인데 그 집안은 아주 부자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정보는 순자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했다. 부잣집인데 왜 그 집 아이가 이런 큰 태풍 속에 버려졌을까? 할머니는 박 영감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매우 궁금했지만 감히 강 씨 집안에 연락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만약 그들이 민준이를 되찾아가면 나는 아이를 잃게 될 텐데. 할머니가 떠나려 할 때 박 영감님이 뒤에서 불렀다. 순자 씨,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다시 들르세요. 하지만 조심해요. 강 씨 집안과 관련된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가 예전보다 민준이를 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소문내기 좋아하는 김 아줌마는 할머니를 보자 또다시 매정한 말을 내뱉었다. 저렇게 꼭꼭 숨기는 걸 보니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네. 혹시 남의 애를 납치한 거 아나? 순자 할머니는 살자루를 꽉 쥐고 대답 없이 시장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매정한 말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잘하는 걸까? 아니면 괜한 문제를 더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자 할머니는 은팔찌의 연꽃 문양에 대해 무심코 언급했다. 김 할머니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강씨 집안? 젊었을 때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지만, 안 좋은 소문도 많았어. 사람들이 말하길, 감히 누구도 묻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고 하더군.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일었다. 정말로 민준이가 그 가문과 관련이 있는 걸까? 김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강씨 집안의 자손이라면 당신은 큰 곤경에 처할 거예요. 그 가문은 만만치 않아요.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용기를 내어 랜턴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함석 지붕을 흔들며 오싹한 소리를 냈다. 막 돌아섰을 때 할머니는 또 다른 쪽지가 문틈으로 밀어 넣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툰 글씨였지만 이번에는 더 짧았다. 마지막 경고다. 순자 할머니는 망연자실했다. 손으로 쪽지를 꽉 움켜쥐었다.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누구든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든 엄마는 널 잃지 않을 거야.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작은 집안을 비췄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걱정의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젯밤 마지막 경고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는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도 걱정을 덜어주지 못했다. 곤히 잠든 민준이의 발그레한 뺨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얘야, 누가 우리 모자를 갈라놓으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지킬 거야. 오늘 순자 할머니는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사러 시장에 나갔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른 어깨를 움츠리고 재빨리 뒤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중년 남성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얼굴이었다. 당신이 순자 씨 맞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눈빛은 할머니를 샅샅이 훑었다. 순자 할머니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윤 비서라고 하오. 근처 도시에 사는 강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지. 당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소. 순자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조금의 당황함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짧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태풍 치던 밤에 죽었어요. 그 이상 아는 건 없습니다. 윤 비서의 시선은 여전히 할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조심하시오. 그가 귓속말처럼 낮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남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소. 순자 할머니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그는 몸을 돌려 시장에 붐비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윤 비서의 말은 순자 할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단서는 민준이가 차고 있는 은팔찌로 모아졌다. 할머니는 팔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다. 시선은 정교한 연꽃 문양에 멈췄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할머니는 팔찌를 들고 동네의 오래된 세공사인 박 영감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기호는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박 영감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근처 도시에 사는 강 씨 집안의 것이오. 그 집안은 아주 부유하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에 항상 이 기호를 새기죠. 박 영감님의 말은 순자 할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정말로 이 아이가 그 집안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버려진 걸까?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박 영감님께 감사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머니는 마을의 수군거림이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를 안고 밖에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할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소문내기 좋아하는 김 아줌마는 할머니를 보자 또다시 매정한 말을 내뱉었다. 저렇게 꼭꼭 숨기는 걸 보니 남의 자식을 훔쳐온 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마음속 분노를 억눌렀다. 하지만 그날 밤 등잔불 옆에 앉아 민준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잘하는 걸까? 아니면 괜한 문제를 더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 순자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안고 은팔찌를 챙겨 도시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러 번 뒤돌아보았지만 길가의 덤불 뒤에 숨은 사람의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다. 강씨 집안의 대문 앞에 도착하자 순자 할머니는 멈춰 섰다. 거대한 철문이 있는 웅장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나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안쪽에서 나이든 여자가 나왔다. 강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가정부 김씨였다. 무슨 일이시죠? 김씨가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순자 할머니 손에 들린 은팔찌에 멈췄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 물건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작은 도련님 것인데.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가 말을 더 잇기도 전에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순자 할머니를 꿰뚫어 볼 듯이 똑바로 향했다. 김씨는 즉시 입을 다물고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여 안으로 물러섰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큰 위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옷주머니 속 은팔찌를 꽉 쥐었다. 시선은 여전히 그 의문의 남자에게서 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도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 걱정을 걷어내지 못했다. 강씨 집안의 강 회장과의 만남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집안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오. 그 말은 경고이자 위협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또 다른 쪽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서툰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순자 할머니는 쪽지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눈은 요람해서 곤히 잠든 민준이를 향했다. 얘야, 왜 이런 위험이 우리 모자에게 닥치는 걸까?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더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렸지만 여전히 비밀스러운 시선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등잔불이 희미하게 타오를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나예요, 윤 비서. 윤 비서의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그는 걱정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섰다. 시간이 없소.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아이가 살아남길 원치 않는 자들이 있소. 순자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민준이가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윤 비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엿들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당신이 가진 그 은팔찌, 단순한 갑오가 아니오. 강씨 집안 권력의 상징이지. 그 팔찌를 가진 자는 가문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오. 윤 비서의 말은 순자 할머니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럼 민준이가 강씨 집안의 아이라는 건가요?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어.
이 아이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소.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는 자도 있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하지만 그 전에 은팔찌를 잘 지켜야 하오. 그것이 진실을 찾을 유일한 단서요. 윤 비서가 말을 더 하려 할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누군가 왔소. 윤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보며 서둘러 당부했다. 그들이 왔소. 아이를 지키시오. 아무것도 드러내지 마시오. 윤 비서는 재빨리 뒷문으로 달려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반짝였다. 누군가 우리 모자를 갈라놓으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작은 집안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고 어두컴컴한 방 안을 훑어보며 탈출구를 찾았다. 문 여시오.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소? 강 회장의 부하, 최 실장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바닷가로 이어지는 어둡고 작은 길을 따라 흔적 없이 빠져나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순자 할머니는 몸을 구부린 채 달렸다. 발걸음은 작은 골목길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자신이 간 방향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품 안의 민준이는 위험을 감지한 듯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뒤에서는 발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리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저 여자 잡아. 최 실장의 고함 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더욱 겁에 질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도망치던 중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오래전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옛이웃 이 할머니를 만났다. 순자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이 저와 이 아이를 쫓고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이 할머니는 재빨리 순자 할머니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할머니는 마루 밑 작은 창고를 가리켰다. 여기 잠시 숨어 있어요. 그들이 가면 내가 마을을 빠져나갈 길을 알려줄게요. 어두운 창고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기 아는 여자 못 봤소? 아니요. 전 계속 집 안에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니가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실장은 잠시 가만히 서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부하들에게 계속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이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를 창고에서 끌어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해요. 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떠나기 전 순자 할머니는 품 안에서 곤히 잠든 민준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이를 처음 주었을 때부터의 기억들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쳤다. 민준이가 살며시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떠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엄마라고 불렀다. 순자 할머니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할머니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 할머니는 이 할머니 집을 나와 한적한 길을 따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옛단 산골 마을, 하리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멀리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달빛이 낯선 자의 위험한 눈빛을 비췄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모자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더욱 꼭 껴안았다. 눈빛의 결의가 번뜩였다. 순자 할머니는 하리 마을로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뒤섞였다. 품 안의 민준이는 긴장된 분위기를 알아챈 듯 조용했다.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마른 가지를 스치는 소리. 작지만 순자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소리였다. 누구세요? 순자 할머니가 소리내어 물었지만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되돌아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중년 남자를 만났다. 날카로운 눈빛이 할머니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다. 누구요? 이런 밤늦게 여긴 어쩐 일이요? 남자가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피난처를 찾아왔어요. 저와 이 아이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자신을 마을 이장이라고 밝힌 이 씨는 할머니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김 할머니께 데려다 드리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이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믿지 않소. 하리 마을은 희미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초가지붕을 얹은 집들,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등잔 불빛. 마을 길은 길게 뻗어 있었고 드문드문 소달구지와 길가에 쌓인 집더미가 보였다. 이 마을은 주로 농사와 목공으로 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순박하지만 예부인이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이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의 집은 마을 구석에 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였다. 등잔 불빛이 마당 한 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끼익,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흰머리에 인자한 인상의 김 할머니가 나타났다. 순자 할머니 품에 안긴 민준이를 보자 할머니는 별말 없이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순자 할머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식은 밥과 삶은 나물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 놓였다. 민준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김 할머니의 얼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할머니는 몇 년 전 강씨 집안 사람들이 도시에서 올라와 큰 리조트를 짓기 위해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압력을 가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들은 아주 무자비했어요. 많은 가정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지요. 순자 할머니는 귀 기울여 들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와 강 회장 측 사람들의 행동 사이의 연관성은 이 추격이 단순히 아이를 찾는 것 이상의 큰 음모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더욱 키웠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가 김 할머니와 함께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누구야? 왜 이 시간에 왔지? 조심해. 강신의 사람들이 보낸 첩자일지도 몰라.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하자 순자 할머니는 불안해졌다. 오후에 이 이장이 순자 할머니를 찾아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일찍 떠나는 것이 좋겠소. 이 마을 사람들은 문제를 원하지 않소. 밤이 되자 마을 해관 마당에서 큰 언쟁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나는 낯선 두 사람을 찾으러 왔다. 아는 것이 있으면 당장 말해라.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자신이 숨어 있는 집을 스쳐 지나갔다. 낯선 남자는 마을 해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웅성거리며 모여든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었다. 이례적인 등장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해했다. 나는 도시의 큰 회사에서 온 최 실장이오.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두 명을 찾고 있소. 그들이 이 마을에 숨어 있다고 믿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어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이 이장이 나서서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리 마을은 작은 곳이라 외부인을 숨겨줄 여유가 없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최 실장은 이 이장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 최 실장은 일부러 김할머니 집 앞을 지나며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모호한 말을 남겼다. 이 마을 누구도 진실을 숨기지 않기를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오. 작은 집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문에 귀를 대고 최 실장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다. 그가 강 회장의 부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닫자 몸이 떨렸다.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할머니는 침대에서 곤히 잠든 민준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김 할머니가 들어와 순자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준비해야 해요. 아마 더 이상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 해관 마당에 모여 의논했다. 이 이장은 순자 할머니와 민준이의 상황을 설명하며 두모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악한 자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도유리도 없는 것이오.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이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이 이장과 김 할머니의 설득에 그들은 마음을 합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합시다. 한 노인이 소리쳤고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마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주민들은 교대로 마을 입구를 지키기로 했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김 할머니를 돕기로 했다.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김 할머니는 자신이 아는 것을 순자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몇 년 전 강 회장이 이곳에 와서 자원을 캐기 위해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많은 가정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다른 음모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강 씨 집안이 숨기고 있는 비밀과 관련된. 김 할머니의 말은 비밀스러운 그림에 또 다른 조각 같았다. 하지만 조각이 많아질수록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나는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어.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재우려 애썼다. 드물게 찾아온 고요한 순간 문틈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나가서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작은 쪽지를 집어들었다. 등잔 불빛이 서툰 글씨를 비쳤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라. 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결의가 반짝였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쪽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툰 글씨는 등잔 불빛 아래 여전히 선명했다. 영원히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실은 항상 따라잡는다. 할머니의 시선은 곤히 잠든 민준이에게 멈췄다. 작은 손이 이불 끝을 꽉 잡고 있었다. 다시 한번 할머니는 자문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할까? 아니면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맞서야 할까? 김 할머니와 이 이장이 순자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김 할머니의 예리한 눈을 숨길 수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순자 씨, 김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잠시 망설인 후 순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김 할머니에게 건넸다. 김 할머니는 쪽지를 읽고 이 이장과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하오. 이 이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마을 해관 마당으로 소집하여 의논했다. 마을 해관 마당에서 이 이장은 순자 할머니와 민준이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협박 쪽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만약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악당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오. 이 마을은 평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인정마저 잃게 될 것이오. 이 이장이 강조했다. 몇몇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들을 도우면 우리가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지 않소. 김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하리 마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가치 아니었나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와 민준이를 보호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들은 교대로 순찰하며 낯선 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순자 할머니는 김 할머니와 마주 앉았다. 두 손으로 찻잔을 꽉 쥐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예전에 저는 강 해장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어요. 장부를 보다가 부정한 숫자를 발견했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착복되고 있었어요. 제가 항의하자 강 회장은 저를 침묵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저는 중요한 서류를 증거로 챙겨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도피가 오늘날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했다. 마을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거예요. 때로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데 희생이 필요하지요. 그날 오후, 최 실장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두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는 큰 소리로 캐물었다. 그 여자는 영원히 숨을 수 없을 거요. 당신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더 클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굳건한 자세로 주변을 둘러쌌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최 실장은 몸을 돌려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등잔불 옆에 앉아 있었다.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모든 것에 맞서야 할 때가 왔어.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 이장을 만나 말했다. 저는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신은 잠시 숨어 계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맞설 계획을 세우겠소. 밤이 깊어지자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쪽지가 문틈으로 밀어 넣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실은 항상 따라잡는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순자 할머니는 그 글꼴을 보았다.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쪽지를 들고 할머니는 조용히 그것을 불길에 넣어 태워버렸다. 등잔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등잔불 옆에 앉아 있었다. 협박 쪽지의 글귀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새겨진 듯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준이와 자신과 아들을 용감하게 보호해준 마을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요동쳤다. 민준이가 옆에 앉아 순진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다들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아가. 엄마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단다. 다만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엄마가. 다음 날 아침, 이 이장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 순자 할머니를 보호할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는 경계를 강화하고 저들이 행동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오. 이 이장이 말했다. 마을의 연장자인 박 영감님이 순자 할머니가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준이를 돌보겠다고 자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내 손주처럼 잘 돌볼 테니. 마을의 젊은이 몇몇은 최 실장 일당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마을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모두 한마음이었다. 이 이장은 순자 할머니를 따로 만나 중요한 서류들을 자신이 보관하도록 넘겨달라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굳은 눈빛을 보고 할머니는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을 관계 당국에 전달해 주세요. 절대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최 실장이 다시 마을 해관 마당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4명의 덩치 큰 남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큰 소리로 위협했다. 만약 그 여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결연한 눈빛으로 최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은 악당을 환영하지 않소.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시오. 최 실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중을 훑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 앞에서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에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다음번에는 혼자 오지 않을 것이다. 각오해라. 그날 밤, 이 이장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과 회의를 열었다.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계속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들과 맞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지지하며 동의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이 이장에게 넘긴 서류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할머니 집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날 밤, 최 실장 일당이 갑자기 순자 할머니 집을 포위하고 침입을 시도했다. 경계를 서던 사람들이 제때 경보를 울렸고 온 마을 사람들이 즉시 모여 대응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몇몇 주민들이 밀려 넘어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가 직접 나와 희미한 불빛 아래 최 실장과 마주섰다. 할머니는 또렷하게 말했다. 최 실장님, 당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당신이나 다른 누구도 그것을 숨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최 실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힘을 깨닫고 물러섰다. 떠나기 전에 그는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영원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최 실장 일당이 물러간 후 김 할머니는 마을 해관 마당 근처에서 떨어뜨린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을 열어보자 모두 놀랐다. 수첩에는 강 회장과 그 일당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이 이장은 수첩을 들었다.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 이장은 최 실장 일당이 실수로 떨어뜨린 작은 수첩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거기에는 강 회장의 명확한 서명이 있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목록이 적혀 있었다. 서툰 글씨는 거액의 뇌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농지를 헐값에 팔도록 강요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상세한 계획까지 드러냈다. 이 수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이 이장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지만 걱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수첩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을 공개하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비밀 회의에서 이 이장은 이웃도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민들을 보호하고 강 회장에게 맞설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마을의 젊은이 한 그룹이 안전을 위해 그날 밤 즉시 수첩을 마을 밖으로 가져가는 임무를 맡았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진실을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몇몇 사람들은 강 회장에게 맞서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걱정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이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수첩 내용의 일부, 특히 강 회장의 토지 점유 계획을 큰 소리로 읽었다. 회관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의 눈에는 점차 분노가 서렸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제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손들의 미래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 최 실장이 4명의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의 친한 이웃인 박 씨를 인질로 데리고 왔다. 만약 당신이 수첩을 넘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최 실장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무모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 최 실장과 마주섰다. 원하는 게 무엇이오? 저를 겨냥하시오.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마시오. 최 실장은 할머니의 말에서 단호함을 알아채고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위협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넘기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몇 명만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다. 밤에 이 이장과 한 그룹의 젊은이들이 은밀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교란 작전을 펼쳐 최 실장과 그의 부하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혼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구출하여 안전하게 밖으로 데려왔다. 최 실장은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했다. 잠시 평정을 잃은 순간 그는 소리쳤다. 너희는 누구에게 맞서고 있는지 모른다. 강 회장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단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자 이 이장은 이웃도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엄숙한 목소리로 변호사는 알렸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강 회장과 그 일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이장은 전화를 내려놓고 순자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결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작은 집안에서 이 이장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김 할머니, 순자 할머니, 그리고 마을의 젊은이들 모두 둘러앉아 비밀스러운 기록이 담긴 글자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여기 있군. 이 이장이 소리쳤다. 그의 손가락은 짧은 메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중요한 서류가 보관된 위치는 최 실장과 강 회장 일당이 통제하는 지역 내 버려진 창고였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 그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임을 이해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김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이 이장의 지휘 아래 순자 할머니와 마을 젊은이 그룹은 계획을 세웠다. 민첩한 젊은 여성 수진과 지영의 밝은 청년 지훈이 창고 잠입 임무를 자원했다. 팀은 두 개로 나뉘었다. 이 이장이 이끄는 작은 그룹이 최 실장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수진과 지훈은 비밀리에 창고에 잠입하기로 했다. 조심하렴. 순자 할머니가 수진에게 속삭였다. 모든 사람이 너희 둘에게 달려 있단다. 수진과 지훈은 작은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안에서는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이 사방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비췄다. 방 구석에서 그들은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수진은 수첩에서 찾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금고에 넣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토지 점유 계획과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이 상세히 적힌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다. 찾았어요. 지훈이 환한 얼굴로 속삭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두 사람은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최 실장과 그 일당이 발견한 것이다. 거기서 최 실장이 분노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수진과 지훈은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달렸다. 뒤에서는 고함 소리와 쫓아오는 발소리가 요란했다.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지훈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최 실장 일당 중 한 명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먼저 가세요. 지훈이 단호한 눈빛으로 수진에게 소리쳤다. 서류를 먼저 마을로 가져가세요.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고 달렸다. 지훈을 뒤로 한 채 마을 해관에서 수진이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모였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강 회장과 최 실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순자 할머니를 포위했다. 당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강 회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이 한 모든 일이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비웃었다.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법은 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를 지지하며 일제히 강 회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혼란 속에서 최 실장은 서류를 빼앗기 위해 일부러 수진을 공격했다. 이 이장이 달려들어 수진을 밀쳐냈지만 그 자신은 맞고 쓰러졌다. 이 이장은 쓰러져 약한 숨을 내쉬었다. 의식을 잃기 전에 그는 모든 사람을 보며 속삭였다. 계속 싸우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최 실장 일당이 물러간 후 한 젊은이가 서류가 변호사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었다고 알렸다. 순자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장님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마을 보건소의 작은 방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 이장은 나무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숨결은 약했다. 어젯밤의 충돌로 입은 상처 때문에 그는 위독한 상태였다. 순자 할머니는 침대 곁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이 이장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장님, 저희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할게요. 강 회장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다른 구석에서는 수진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내가 더 빨랐더라면 이장님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김 할머니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했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순자 할머니는 연장자들과 믿을 만한 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손에 있는 증거는 강 회장을 고발할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마을 회관은 침묵에 잠겼다. 몇몇 사람들은 걱정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오. 한 연장자가 말했다. 우리는 예전에도 여러 번 실패했소. 이번에는 다를까요?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일어섰다.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장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마을을 지키고 정의를 지킬 유일한 기회입니다. 수진의 말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가장 존경받는 연장자 중 한 명인 박 영감님이 천천히 말했다. 저 아이 말이 맞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는가? 우리는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순자 할머니, 수진, 지훈, 그리고 마을 주민 그룹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눌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한 그룹은 최 실장과 그 일당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그룹은 숲을 가로질러 서류를 군청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주의 분산 그룹은 박 영감님과 김 할머니가 이끌기로 했다. 숲길 경험이 풍부한 수진과 지훈이 가장 중요한 임무, 즉 서류를 군청으로 가져가는 임무를 맡았다. 조심하렴.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에게 당부했다. 이 서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다. 하늘이 밝아오기 전 수진과 지훈 그룹은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숲속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멀리서 최 실장 일당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훈이 속삭이며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누나는 먼저 가세요. 제가 남아서 주의를 끌게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를 혼자 둘 수는 없어. 누나는 서류를 가져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아가야 했다. 수지는 숲속 깊이 달렸지만 최 실장 그룹은 여전히 바짝 뒤쫓아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 낯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도망가. 내가 저들을 막을게. 남자가 속삭였다. 수지는 그가 예전에 부정행위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강 회장에게 해고당했던 전 직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놀랐지만 더 물어볼 시간은 없었다. 그저 감사 인사를 하고 계속 달릴 뿐이었다. 몇 시간 동안 숲을 헤치고 나아간 끝에 수지는 마침내 군청에 도착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넸다. 지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할 준비를 시작했으며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 큰 신문사와 연락했다. 마을에서 순자 할머니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잊지 마라.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방법이 있다. 내 마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순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영원히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 밤이 하리 마을에 내려앉았지만 평소의 고요함은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강 회장으로부터 받은 협박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지훈의 실종으로 여전히 불안해했다. 마을의 연장자인 박 영감님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지훈이를 찾지 못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끊었다. 지훈이는 진실을 위해 희생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최근 며칠 동안 하리 마을은 분열되었다. 두려움이나 매수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여자 한 명과 종이 몇 장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한 불만 가득한 사람이 마을 회관 회의에서 소리쳤다. 주민들의 동요 앞에서 순자 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내일 누가 감히 이 땅을 지키겠습니까? 침묵은 악당들이 계속 활개치도록 용인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은 그전까지 망설이던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투쟁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한편 군청에서 수진과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는 기자회견 계획을 완료했다. 기자회견에서 수진은 감정을 담아 발표했다. 이 서류들은 강 회장을 고발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참석한 기자들은 즉시 이 이야기를 기사화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언론의 압박은 강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최 실장에게 서류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라고 명령했다. 필요하다면 하리 마을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어라.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순자 할머니 그룹은 지훈이 갇힌 장소, 즉 최 실장과 그 일당이 통제하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집을 발견했다. 우리는 당장 그를 구해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이 이장에게 말했다. 구출 그룹은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박 영감님이 이끄는 한 그룹이 최 실장 그룹의 주의를 끄는 미끼 역할을 하고 그동안 순자 할머니와 몇몇 마을 청년들이 지훈을 구출하기 위해 집 안으로 잠입하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순자 할머니 그룹은 버려진 집에 접근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긴장된 숨소리와 뒤섞였다. 저기, 한 청년이 지훈이 갇힌 방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이 문을 부수는 동안 그녀는 안으로 달려가 지훈을 끌어냈다. 서둘러. 그들이 알아챌 거야. 지훈은 기진맥진했지만 구출 그룹을 따라 일어서려 했었다. 하지만 막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예침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잡아라. 최 실장 그룹이 즉시 포위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박 영감님 그룹의 미끼 작전 덕분에 순자 할머니와 지훈은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지훈은 모든 사람의 기쁨 속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최 실장과 강 회장이 더 강력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그때 중년 남성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다. 그는 강 회장의 개인 비서였지만 불법 행위에 동의하지 않아 떠났던 윤 씨였다.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윤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윤 씨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그를 빛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어둠이 하리 마을을 뒤덮었지만 김 할머니의 작은 집 안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강 회장 손에서 막 구해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에는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가 활개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그의 약점을 정면으로 공격해야 할 때입니다. 의문의 인물 윤 씨가 설명했다. 강 회장은 외곽 창고에 대량의 서류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경력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몇 분간의 논의 끝의 계획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수진의 그룹은 은밀하게 창고에 잠입하여 중요한 서류를 찾고 마을 주민 그룹은 강 회장 측 사람들을 마을 주변에 묶어두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이 이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단결은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싸움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수진의 그룹은 창고에 접근했다. 경비원들과 허술하지만 여전히 방해가 되는 경보 시스템을 피해야 했기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창고 안에서 그들은 숨겨진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수진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군. 하지만 어떻게 열지? 이전의 수첩에서 얻은 열쇠 덕분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자 명단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렸다. 경비원들의 다급한 발소리에 수진의 그룹은 깜짝 놀랐다. 들켰어요. 서둘러요. 그룹 전체가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정문에서 포위당했다. 그룹의 청년 중 한 명인 나미가 맞고 쓰러졌다. 수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그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룹 전체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미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 바로 그때 윤 씨가 한 그룹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 보호막을 형성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경비원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말했죠. 단결이 가장 큰 힘이라고. 윤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말했다. 마을로 돌아온 수지는 재빨리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많은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에서 즉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순자 할머니는 지지자들의 원 한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탐욕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희망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서류들은 여론을 뒤흔들었다. 강 회장과 관련된 관리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대중의 압력은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강 회장은 부하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과 정부가 개입했다. 하지만 당황하는 대신 강 회장은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마을에서 순자 할머니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강자는 항상 먼저 손을 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와 수진의 기자회견은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신문들은
강 회장과 관련된 관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했다. 정부는 국민과 언론의 압력에 밀려 긴급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어둠 속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자신의 저택에서 강 회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렸다. 그는 최 실장과 부하들에게 남은 증거를 파기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했다. 깨끗이 없애.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고 소리쳤다. 하지만 항상 충성스러웠던 최 실장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대화를 몰래 엿듣던 중 그는 주인이 입막음을 위해 자신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리 마을에서 순자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군청으로 향했다. 능숙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정부가 명확한 요구 앞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부와의 긴장된 회의 중 최 실장이 갑자기 나타났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실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비밀, 즉 강 회장과 고위 관리들과의 연관성, 마을 토지 점유 계획 등을 폭로했다. 그는 정부에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고 남은 모든 의혹을 해소했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강 회장은 국외로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그는 보안군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가방에는 그의 경력을 끝낼 마지막 증거인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조사 끝에 정부는 강 회장과 관련자들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동결하라고 명령했다. 하리 마을 주민들은 땅을 되찾았고 억압받던 날들은 끝났다. 강 회장과 공모한 일부 관리들도 엄중히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책임감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 대한 사회의 큰 교훈이 되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마을 회의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열었다. 수지는 마을에 남아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실을 열고 마을 경제 발전을 돕기로 결정했다. 순자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불굴의 정신과 인류애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 그룹의 젊은이들이 순자 할머니를 찾아와 새로운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눈빛에는 결의가 반짝였다. 정의는 항상 빛을 찾고 단결의 힘은 불의에 맞서는 기반이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좋은 가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순자 할머니와 하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여정이 아니라 단결의 힘과 용기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다. 개인이 정의를 위해 감히 일어설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좋은 가치를 지키도록 영감을 준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회피하는 대신 맞서 싸우기를 선택하는가? 단결의 힘이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고 영감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인문학 이야기를 함께 기다리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